스핀볼을 일반적으로 치면 딴 데로 튀어버리죠. 절대 못 넘기죠. 아니면 내가 공을 거의 고봉으로 위로 붕 띄워줬어? 그러면 상대가 스매시를 때리고 내가 못 받을 거 아니야.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죠. 아, 너무 높게 띄워주면 쳐 맞는구나. 근데 이게 학습이 안 된 사람이라고 쳐봐. 내가 서브를 넣었어. 너무 쉽게 편하게 넣었어. 상대가 스매시를 갈겨서 점수를 먹었어.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대신 탁구를 쳐준다든지, 나한테 스매시를 넣은 사람한테 따져가지고 왜 우리 애한테 스매시 넣냐고 한다든지. 그럼 얘가 과연 탁구를 잘 쳐질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탁구를 잘 칠 수 없겠죠. 그게 바로 지금 Z세대 친구들 중에 많이 보이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Z세대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 때문에. 자, Z세대 이야기 이제 시작합시다. 지식 날리지라는 채널에 4개월 전에 전문가들이 요즘 세대 진짜 망했다고 하는 이유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또 흔하게 요즘 세대들이 뭐가 문제다 이런 걸 꼬집는 영상인 줄 알았는데, 이 채널의 구독자 숫자나 조회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58만 채널이고 조회수는 96만. 이러면은 그냥 뭐 요즘 애들 별로임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이런 채널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한 봤어. 근데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소위 Z세대라고 하잖아요. Z세대. G세대들의 특징이 이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제 세대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MZ라고 묻긴 좀 그렇고, G세대를 보면, Z세대를 보면은 예전 세대보다 확실히 멘탈이 약해진 건 확실한 것 같긴 해요. 이런 말을 할 때 좀 긁히는 어린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요즘 젊은 것들 뭐뭐 안 한다, 기원전 2000년 이런 걸 써놓잖아?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성에 못 찬다고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거는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계속 그랬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다른 게 뭐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들이 최근에 다 나왔으니까. 우리 인류는 사냥하고 수렵을 몇만 년 했을 거고, 농사를 수백 년을 지었잖아요. 1000년 이상, 수천 년을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현대화된 세상은 뭐 끼케 한 200~3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심지어 이렇게 인터넷 세상이 된 거는 진짜로 30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옛날 세대에 비해서 현재 세대가 세대 간 격차, 세대 간의 이해를 서로 못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특이성이 온 인류가 생긴 거는 자명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옛날만큼 천천히 바뀌지가 않잖아, 세상은.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고 이러면 또 지금 Z세대도 다음 세대한테 무언가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게 그냥 꼰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체가 있는 거겠죠.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산업혁명 때도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이죠. 왜 그럴까요? 왜 나약해졌을까요? 놀이터만 해도 저 어렸을 때 정글짐 당연히 있었고, 하늘 사다리에서 제 친구 떨어져가지고 코를 심하게 다쳐서, 그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 친구가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하늘 사다리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발이 풀리면서 코를 땅에 그대로 박아서 코를 심하게 다쳐서 4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3번씩인가 2번씩인가 조퇴를 했던 친구가 있어. 병원 가야 돼서. 4학년 때까지 계속 마스크 차고 다니고 코를 심각하게 다쳐서.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구슬치기 하다가 눈알에 구슬을 맞아가지고 여기 시력이 0.0몇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이는 수준. 그러니까 앞에 뭐 이렇게 오면은 감지는 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현관문 센서 정도 수준이 된 애가 있어. 걔도 이거 막 안대 같은 거 막 끼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위험했어. 비비탄총 막 이런 것도 막 그렇고. 근데 요즘 놀이터 보세요. 밋밋하죠. 왜? 위험하니까. 그리고 여기 채널에서 알려주시는데, 미국에 원래는 땅콩 알러지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어린이 비율이 1000명 중에 4명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은 몇 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땅콩을 안 먹이니까. 그러니까 땅콩을 안 먹이니까 지금 12명 됐대요. 3배가 늘어났습니다. 땅콩을 안 먹이니까 땅콩 알러지가 더 늘어나.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위험을 못 견디는 애들이 점점 더 많아져. 점점 더 사람들의 멘탈이 개복치가 돼. 왜 그럴까요? 부모 세대 때문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Z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Z세대의 부모 세대가 문제인 거죠. 이런 세대는 처음입니다. 자, 아까 말 나왔던 수렵 채집 시대,
농경 시대 혹은 산업화 시기까지 해서 자기 자녀들을 지금처럼 안전하게 키우려고 혈안인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디 가서 싸우고 오면은 뭐 싸우면서 크는 거지, 남자애들이. 뭐 어디 상처 나서 와도 남자니까 괜찮아. 여자는 여자, 어떻게 여자애기 얼굴에 상처를 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자는 어디 뭐 좀 상처 좀 나고 이래도 남자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어갔던 시대야. 근데 Z세대는 다르죠. 학교 가서 싸우고 왔어? 바로 부모 출동, 경찰에 신고, 교육부에 진정. 누가 많이 생각나죠? 우리 애가 학교에 적응 못해? 바로 부모 출동, 선생 조지고 담임 바꿔주세요. 1년에 담임 7번 바꿔버림. 학교에 가방에 녹음기 들려서 보내고 수업 듣고 오면은 애기 밥 먹고 학원 가고 이럴 때 녹음기 틀어놓고 우리 애 선생이 어떻게 가르치나 전부 다 녹취록 듣는 세대. 역대 나온 적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Z세대가 이 꼴이 난 거는 그 부모 세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돌려 얘기합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가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해서 아이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강력범죄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통계 같은 걸 보면은 뭐 물론 아이들의 숫자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그런 게 있겠지만 뭐 유아 납치라든지 뭐 그런 안 좋은 사건들 있죠. 어린이들 대상, 학생들 대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개구리 소년 같은 거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살인의 추억의 그 모티브가 됐던 뭐 그런 일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부녀자 혹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좀 라이트하게 보면은 뭐 그냥 학교 갔다 오면서 삥 뜯기는 게 그냥 뭐 그게 별난 일이 아니야. 엄마 나 용돈 좀 줘요. 왜? 다 썼어? 그게 아까 좀 뺏겼어요. 그러니까 뭐 골목길 다니지 말라니까 이런 시대야. 나만 해도 내가 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폭력이 당연한 시대였어. 솔직히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죠. 심지어 회사에서 뭐 막내야 이것 좀 해라. 엄마한테 전화가 옴. 회사인데 우리 애한테 그런 거 왜 시키냐. 우리 애 거기 디자이너로 들어갔는데 카피 왜 시키냐. 회사에 전화가 온대.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문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Z세대가 아니라 Z세대의 부모의 문제다라는 거죠. 심지어 되게 유명했던 인터넷에 유명했던 글 중에 하나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애한테 스트레스 받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다고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고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넣었답니다. 우리 애 스트레스 받는데 왜 수학 문제 풀게 하냐고. 이런 부모가 역대 최초입니다. 옛날에는 애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했죠. 농경시대였으면은 뭐 한 10살만 돼도 집안일 돕기 시작하죠. 농사 도와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은 소 여물 먹여야 되고 딸내미들은 뭐 집안 살림 빨래 바느질 당연히 도왔어야 됐고 여자가 어디 뭐 고등학교를 가냐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막 공장 취직시키고 이랬던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 우리 이모들 세대만 봐도 그런 분들 수두룩해.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이 낳은 아들 딸들은 지금 너무 온실에서 자라고 있어요. 흑자님은 근데 왜 이런 세태에 긁힌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쟤는? 내가 어디에 뭘 긁혔다는 거야? 참고로 이제 제 구독자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엊그저께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질문 좀 받아달라는 거야. 질문을 받았어. 자기가 아파트 헬스장을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그 트레이너 같은 게 따로 없다 보니까 그냥 관리하는 어떤 사람만 있나 봐. 트레이너라는 명목하에. 거기 룰이 땀을 많이 흘리면은 땀을 닦는 게 거기 룰이래. 근데 자기가 런닝머신을 뛰고 나왔는데 땀 자기가 닦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들었대. 그리고 운동하고 그냥 집으로 왔대. 안 닦았겠죠. 그랬더니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그 헬스장 밖에까지 쫓아 나와가지고 땀 닦고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아이를 바로 차단시켰습니다. 이런 애랑 엮이면 피곤해져 라고 얘기하면서. 내 기분이 상하는 게 너무 큰 일이 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어릴 때는 내 기분이 상하는 게 좀 너무 별일이 아니었어. 그 중간값 정도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런닝머신을 뛰었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관리자가 여기는 아파트 헬스장이라 사설 헬스장들과 다르게 트레이너들이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땀을 흘리면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 자기가 안 닦고 나왔어? 그 사람이 쫓아나와서 닦으셔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나였으면 창피했을 거예요. 마침 제가 오늘 카페에서 커피 잔을 쏟았어요. 다행히 커피는 다 마시고 얼음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좀 방심했어. 다 먹고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엎어뜨려가지고 얼음을 쏟았어요. 쪽팔려가지고 바로 그 티슈 같은 거 뽑아가지고 막 닦으니까 직원이 와서 제가 할게요 하더라고. 그래서 예 대답만 하고 내가 계속 치웠어. 그러니까 직원이 잠깐 사라졌다가 돌아오면서 제가 할게요 이랬는데 딱 봤는데 대걸레를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티슈로 하는 거보다 이 사람이 빠르겠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3-4번 얘기하고 왔어. 팔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에 너무 과하게 미안해하는 그런 세태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아라. 근데 지금은 남한테 피해를 끼쳐도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문제가 되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가 먼저 나오는 세상이야. 이 중간값 정도가 좋은 것 같아 나는. 둘 다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나 같으면 땀 닦으셔야 왜 안 닦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나였으면 부끄러웠을 거야. 좀 쪽팔렸을 거야.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약간 관료제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이 관료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잘 나가는 회사들을 보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잖아요. 근데 이 관료 사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승진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이 지금은 좀 위기긴 하지만 삼성, 하이니스,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에서 성과를 잘 낸 사람들이 승진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뭐 비리도 있고 이런 거 있긴 하겠지만 근데 공무원, 교육청 이런 데로 가면은 무언가 일을 잘하고 혁신적인 무언가를 내는 사람이 승진을 하는 게 아니라 군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승진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찰 같은 데도 문제를 안 만들려 그래.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민원을 받았어? 학교 선생을 잡들이를 하는 거죠. 왜 학부모한테 민원 들어오게 하지 마. 전화 오게 하지 마. 그냥 네가 사과해. 사과하고 끝내. 공무원이 받지 않아야 될 민원이 들어와도 밑에 9급, 7급 이런 사람들한테 위에 3급, 5급들이 와가지고 그냥 네가 사과하고 끝내. 민원 좀 철회해달라고 부탁하고 이거 민원 해결 못하면 이자를 해버리니까 불편러들이 힘을 갖는 세상이 된 거야. 엊그제 걱정부부 봤죠. 그 걱정부부에서 아내가 남편 그 섬유종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막말로 내 마누라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그 남편만 스트레스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이 여자는 불만이 너무 많고 기분 상해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쿠팡에서 뭐 시켰는데 박스가 찌그러져도 전화를 해서 따져. 배달을 시켰는데 사진하고 계란이 개수가 다르다고 전화해서 따져.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말을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간호사랑 싸워. 시큐리티 출동을 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아까 그 말한 교육 뭐 이런 거 뭐 안전 제일주의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냈을 때 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가보자면 저 쿠팡이죠? 예 고객님 저 지금 물품을 받았는데요 이 박스가 찌그러져 있어요. 고객님 박스가 찌그러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제품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제품에 문제는 없는데 박스가 찌그러지면 안 되죠. 박스가 배송하는 과정에서 조금 찌그러질 수도 있지만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당사 뭐 내규 규정상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아니 박스가 찌그러졌다고요. 소리 지르시면은 당사 내규적으로 제가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목소리 높이시면은 전화 끊겠습니다. 아니 고객한테 이렇게 되면 그딴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근데 위에 새끼들이 밑에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을 쪼아서 그런 전화가 오면은 납작 기어라 빌어라 그 사람 민원 많이 넣어가지고 너 민원 숫자 많으면은 너 고가에 영향 들어간다 연봉 어떻게 된다 이지랄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생기는 거잖아. 학교에서도 애한테 문제를 풀게 시켰는데 애가 못 풀었어. 집에 가서 이거 좀 풀고 와. 너무 당연한 숙제를 내줬어.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애 창피 주냐고. 왜 앞에 나와서 풀지도 못하는 문제 풀게 하냐고. 우리 애 창피 주려고 일부러 그러냐고. 아니 어머님 이거는 교육 과정인데 이때 교감이 와가지고 빨리 고개 숙여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임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표정 안 풀어 이 지랄을 하니까 그 엄마가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다음에도 무슨 일 생기면 학교 쫓아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난 이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그런 일이 있나?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좀 우연찮게 제 주변에도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꽤 많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임용고시를 붙지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학교 선생님을 하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임용을 아예 포기하고 학교 선생님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저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냥 내가 기분이 상하면 네 잘못인 거야. 이게 너무 문제야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너무 싸가지 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최근에 자꾸 집 거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불만이 없어요. 여기서 잘 살아요. 근데 지금 돈을 막 모으려고 하고 집을 살려고 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안 엮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그 사람들과 부딪혀서 스트레스가 받고 내가 불행해지고 그게 나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영향을 끼치는 게 싫어요. 그런 영향 때문에 내가 라이브 방송을 잘 못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내 정신건강 컨디셔닝을 잘 유지해서 여러분한테 좀 재미있는 걸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 목적이 1순위예요. 진짜 진심으로. 왜냐면 벌이로 그런 걸 나누는 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긴 하지만 저도 가난한 동네에서 너무 오래 살아봤고 거의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보통 불행한 집에서 일어나요.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라고 하시는데 저는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는 돈은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없는 데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돈에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집이 나쁘진 않겠지만 너무 오지고 사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진짜 시골일 테니까. 시골이면 땅값이 싸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제가 꽤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출퇴근도 해야 하고 기가 인터넷도 들어와야 하고 하잖아요. 저는. 인터넷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간이 있는 동네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집을 원하니까 돈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좋은 동네는 못 가요. 돈이 없어서. 오송 괜찮은 동네 아닌가? 오송의 전원주택을 못 삽니다. 저는. 오송도 비싸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돈 하는 거예요. 주식도 막 하고. 마음 같아서는 오송 전원주택 사고 싶어요. 돈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까 그 막 학교 쫓아오고 회사에 전화하고 뭐 쿠팡 같은데 막 민원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자식을 너무 안전주의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놀이라는 게 포유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우리가 강아지들 키우는 거 막 쇼츠 같은 거 보면은 리트리버가 새끼 10마리 낳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리트리버끼리 서로 막 놀잖아. 근데 그 놀이 과정이 서로 막 물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덮치기도 하고 깔리기도 하고 거의 뭐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 놀이에. 우리가 호랑이 같은 거 키우는 거 봐도 새끼를 호랑이 많이 안 낳잖아. 사자 호랑이들은. 한 3마리 4마리 좀 나왔는데 서로 막 이렇게 싸우면서 막 그게 전부 다 사실은 교육, 학습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선 넘는 게 있다? 어미가 바로 와서 물어버리죠. 바로 왕 하면서 하고 입으로 물어가지고 살짝 던지고 막 이러죠. 너 지금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는 걸 알고 내가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이런 리액션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자유놀이를 통해서 이런 교육, 학습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도 반드시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놀이터에 가서 놀아요. 그럼 내가 흙을 한 움큼 쥐어가지고 친구한테 던졌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걔도 흙을 집어서 나한테 던지죠. 그러면 나는 학습을 하는 거죠. 아, 나도 똑같은 짓을 당할 수 있겠구나. 안 해야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흙으로 먼저 던졌어? 걔도 던졌어? 걔는 참았는데 나는 울었어. 집에 가서 막 펑펑 울었어. 우리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걔를 막 혼내켰어. 그래서 걔가 나한테 사과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아이는 다른 사람한테 흙을 던지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아이한테 흙을 던져도 된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후자 쪽 교육을 받았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한우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걔가 아마 이런 교육이 안 된 것 같아. 얘는 항상 공격할 각만 보고 자기가 당할 각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상대의 쪼를 먹기 위해서 퀸, 차, 포를 희생하는 애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단 한 수밖에 못 보는 애. 이거 먹고 얘 쪼를 먹으면 내 마가 죽어, 차, 포가 죽어, 나이트가 죽어, 비숍이 죽어. 근데도 그 쪼를 먹으러 가. 왜? 그 다음 수를 못 보니까. 얘는 아마 학습을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이런 액션을 하면 이런 리액션을 받을 수 있다는 학습을 못 한 것 같아. 그래서 난 좀 불쌍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면서도 계속 생각났어. 그리고 예전에 좀 부모님이 바쁘시다든지 뭐 편부 가정이어도 어느 정도 예절 교육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한테 귀싸대기 맞아본 적이 있어요. 좋은 건 아니죠. 이게 좋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싸웠어요. 너무 싫고 무섭고 이러니까 집에서 나왔어.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입니다. 한 3학년, 2, 3학년 한 이때쯤 나와가지고 막 뛰었어요. 진짜 달려라 하니처럼 좀 뛰었어. 울면서. 그때 이제 시골이니까 논밭을 뛰었는데 어디 이제 좀 뛰다가 지쳐가지고 잠깐 섰는데 할아버지가 계신 거야.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 근데 내가 운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술 한잔 하셨어? 그래서 안 울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내 귓방맹이를 때렸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어렸을 때 일이지만. 어디 어른한테 거짓말해 이러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때 학습했죠. 아, 어른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좋은 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이 되긴 했어.
자,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귓방맹이를 맞았어요. 내가 집에 뛰어가서 부모님한테 일렀어요. 우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다 말고 눈에 불을 켜고 뛰쳐나와가지고 할아버지를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을 때려? 당신 뭔데 우리 아들 때려? 이거 우리 아빠가 막 야 이 노인네 새끼 막 의학을 죽여서 그 할아버지가 몹쓸 꼴을 당했다고 쳐요. 이 아이는 어른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교육도 못 받았고 오히려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면 이런 어른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교육을 학습을 해버렸죠. 이건 제가 귓방맹이 맞으면서 어른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게 나쁜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나쁜 교육인 거죠. 그건 할아버지 교육도 필요하긴 해. 그 할아버지는 교육되기 전에 가셔. 안 바뀌어 할아버지들은 포기해. 그래서 여기서는 핑퐁, 탁구 같은 걸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도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탁구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공격하면 상대가 이렇게 받아칠 수 있다는 예상을 잘하면 잘할수록 탁구를 잘 치게 되죠. 테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 특히 탁구가 스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핀볼이 오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룰 같은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모르면 얘는 스핀볼만 넣으면 나는 단 하나도 넘길 수가 없어요. 스핀볼을 일반적으로 치면 딴 데로 튀어버리죠. 절대 못 넘기죠. 아니면 내가 공을 거의 고봉으로 위로 붕 띄워줬어? 그러면 상대가 스매시를 때리고 내가 못 받을 거 아니야.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죠. 아, 너무 높게 띄워주면 쳐 맞는구나. 스핀 들어간 거는 이렇게 역스핀으로 받아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학습을 하는 거를 이런 사회와 자율 운동하고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너무 적절하죠. 근데 이게 학습이 안 된 사람이라고 쳐봐. 내가 서브를 넣었어. 너무 쉽게 편하게 넣었어. 상대가 스매시를 갈겨서 점수를 먹었어.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대신 탁구를 쳐준다든지 나한테 스매시를 넣은 사람한테 따져가지고 왜 우리 애한테 스매시 넣냐고 한다든지. 그럼 얘가 과연 탁구를 잘 쳐질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탁구를 잘 칠 수 없겠죠. 그게 바로 지금 Z세대 친구들 중에 많이 보이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Z세대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포유류의 새끼들은 인간 포함해서 좀 위험한 걸 추구한대요. 스스로 어느 정도 위험한 걸 자꾸 해본대. 쉽게는 입에 막 뭐 넣어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 막 올라가면 안 되는 데인데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뛰어내려면 안 되는 데인데 뛰어내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위험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한대. 포유류의 새끼들 특이래 이게. 인간은 조금 더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잖아. 한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 정도까지도. 근데 이러면서 스스로 탐구하고 자기 한계를 알게 된대요. 이것도 다 학습인 거야. 근데 지금 Z세대 부모 중에서 상당수들이 이 아이들이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의 한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무서운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로 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의욕이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오토바이 타는 형들이 많았어요. 중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청룡 쇼바에서 뒤에 꼬랑지를 뭐 곱둥이처럼 세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쁜 누나들 태우고 막 9시 되면 없어지고 어디 다리 밑에 갔다가 한 15분 있다 오고 막 그런. 요즘에 없어. 요즘에는 일탈을 해도 어디 그냥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애들 삥 뜯어서 뭐 놀러 나가고 위험한 걸 안 해. 오토바이 안 타. 우리 어렸을 때 다리 같은 거 있지. 밑에 하천 흐르죠. 야, 너 여기 뛸 수 있어? 아씨 못 뛰어. 난 뛴다. 확 뛰면 우와. 야, 나도 뛸래. 마치 남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길 뛰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요즘 안 해요 그런 거. 누가 하천 가서 뛰어? 아무도 안 뛰어. 이런 게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타고 뭐 어디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좋은 거 당연히 절대 아니죠. 추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 스릴 있는 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래. 근데 요즘 Z세대 친구들은 어머니들로부터 아버지들로부터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핸드폰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 인터넷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 모든 걸 핸드폰과 인터넷으로만 배워.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 이 새끼야 했을 때 이 사람 인상이 구겨지고 너 방금 뭐라 그랬냐? 뒤질래? 저 사람 덩치 같고 맞을까봐 무서워? 아우 새끼라고 욕하면 안 되겠다. 이런 학습을 티키타카 즉각적인 리액션을 보면서 해야 할 친구들이 인터넷으로만 그걸 해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썼어. 베이커 요즘에 못하던데 야 이 새끼야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새끼라고 그랬다. 찔래 진짜. 네. 이러고 큰 애들이 과연 어떻게 상대를 비난, 조롱하면 안 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봅시다. 사람들한테 뭐 유인원처럼 생각한다,
단 머리에 쓰고 못에 헤딩해라. 그 사람들이 한우한테 공격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우가 올린 영상의 의문점들을 물어봤을 뿐이야. 근데 너무 예민하게 그 사람들을 공격해. 아까 우리 뭐 배웠습니까? 기분 나쁨죄, 기분 상해죄. 나는 기분이 상하면 안 돼. 나 너무 귀한 자식이라 기분 상하면 안 되는 앤데 네가 뭔데 내 기분 상하게 해.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유인원이니 칸담 쓰고 헤딩해라라더니 조롱은 왜 하면 안 되죠?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이걸로 인터넷으로 배우니까 내가 그런 조롱을 했을 때 상대한테 어떤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몰라. 그래서 유인원은 실제로 그걸로 문제가 생겼어요. 뭘로 해결했죠? 아빠 고소. 아빠가 고소해줌. 아빠가 고소해줄게. 아는 변호사 통해서 고소해줄게. 그걸로 넘겼어. 송민호 씨 밴드라고 문제 생겼을 때도 아빠 고소로. 어디 카페에서 음료 안 시키고 발 올리고 촬영하다 걸렸을 때도 아빠 고소. 흑자일스랑 다툴 때도 고소 총난타. 그걸로 다 해결을 해오면서 산 애야.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산 애가 과연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인간관계를 학습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 나오는 요즘 망한 Z세대의 특이 그 자체입니다. 진짜로. 그냥 똑같은 인간이 여기 나오는 안 좋은 얘가 한테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불쌍해요. 얘가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불쌍해. 어렸을 때 또래들하고 자유놀이라는 걸 하면서 뭘 해도 되고 뭔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걸 하면 이걸 당할 수 있고 나한테 이걸 한 애한테 나는 이걸 돌려줄 수 있고 이런 학습을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과 티키타카, 서브 리턴, 스파이크 리시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화를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회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인정 욕구는 더럽게 세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일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참고 디스리스펙트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고 상대방이 그 공격을 받아치면 고소로 해결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30대 중반까지 이러고 살고 있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좀 불쌍해. 나르는 후천성인 거야? 보통 반반 보는 분 계시고 선천적인 게 좀 더 큰데 후천적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의사분들 거 여러 개 봤는데 보통 반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르 성향은 분명히 있대요. 근데 이 성향이 발현이 된다든지 얼마나 강도가 높게 예를 들어서 질병 수준의 나르가 있고 질병 수준은 아닌 나르가 있고 뭐 내연성도 있고 외향성도 있고 그 능력형 나르도 있고 능력이 없는 나르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르 하나로 딱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보통 많이들 지적을 하는 게 나르 성향이 있는 아이가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으면 나르가 된다고 보통 얘기들 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나르처럼 할 때 있잖아. 물론 있죠. 우리도 나르 성향이 조금씩은 있죠. 나르 성향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오히려 문제인 겁니다. 그것도. 그냥 냅둬요. 불행하게 살다 죽겠죠. 저도 이제 뭐 포기를 했으니까 포기했다고 뭐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려서 뭐 딱히 뭐 머시기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반면교사 삼자 이거예요. 반면교사를 삼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지나친 자기애가 외향적으로 표출되는 걸 나르라고 하는 건가요? 뭐 학술적으로는 다르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최대한 짧게 표현을 하자면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거짓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습니다. 나르들은 자존감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등감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 보면은 뭐 성형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군가를 의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찐이에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본인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강하고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외형적인 거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고요. 그래서 옷도 잘 입으려고 노력하고 머리 세팅이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공들여서 하고요. 성형도 많이 합니다. 자기한테 자신이 없어서. 흑자님 말 들으니 제가 나르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분은 나르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떤 애가 흑자일스 거 보고 나르시시스트 그거 보고 너무 내 얘기 같아서 병원에 갔대. 병원에 가서 저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분은 나르가 아니세요 라고 했대요. 실제로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르는 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나르한테 나르 성향을 얘기하면서 너 약간 너무 이런 성향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나르는 뭐라 그러냐면 안 그런 사람 있어? 혹은 그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르가 아닌 분들이 나르의 성향을 살짝 가지고 있으면 나 이런 거 약간 나르인 듯?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나르 성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르 성향이 제로인 사람이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좀 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불행하게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나 나르 성향이 조금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대답을 해드리는 게 좀 부적절하긴 한데, 그럼 열등감의 공격 방향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두면 나르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나르는 아니겠지만 다른 정신병이겠죠. 어쩌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자기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을 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나르 성향이고요.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용어를 까먹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이제 정반대 격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보통 나르들한테 많이 당하고요. 그것도 당연히 안 좋죠. 근데 되게 웃기게도 그러면은 그 나르 반대 성향인 사람들은 자기 탓을 많이 하니까 우울증에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뭐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의외로 나르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되게 웃기게도. 정확하게는 이제 조울증이 많거든요. 나르들이 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 양극성 장애라고 하죠. 그 이유가 열등감이 있지만 나는 대단해야 하는 거잖아요. 짧게 얘기하자면 족밥인데 대단하고 싶음이야. 근데 노력은 1도 안 해. 전부 다 뭐 거짓말이나 꾸밈이나 다른 사람을 격화시켜서 내가 대단해지려고 하지,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지 않아. 근데 그걸 성공했을 때, 내 회사에 다니는데 다른 내 라이벌 직원을 험담해서 이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내가 평판이 좋아지거나 내가 승진을 했어. 슈퍼 조증 상태가 돼요. 하이 상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주작질을 하다가 걸렸어.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아. 이러면 슈퍼 우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짓은 계속 똑같은데 그게 먹힐 때, 안 먹힐 때,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돈 벌 때, 거지일 때, 조증, 우울증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극성 장애가 많이 오죠. 그래서 지금 Z세대에서는 나르가 좀 많을 것 같아요.